벡터의 곱셈에는 크게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어요. 그 두 개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벡터 A가 있고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한다라고 표현해 주고 거기 안에 점을 이렇게 찍어 주는데 그냥 아주 살짝 찍어 주지는 않고 약간 조금 그 점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벡터 A의 절대값과 벡터 B의 절대값을 구하고 크기를 구하는 거죠. 크기를 구한 다음에 두 개의 사이값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 사이값 A와 B의 사이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크기라고 하면 이 크기는 스칼라 값이 되는 거고 스칼라라고 하면 방향은 없고 자, 크기라고 하면 이게 스칼라 값이 되고 이것도 스칼라 값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코사인에 대한 값도 당연히 스칼라가 되니까 방향이 없는 값이죠. 그래서 이 전체 또한 스칼라 값이 돼요. 벡터의 곱셈 중에 각각 두 벡터의 내적이다라는 얘기는 이너 프로덕트 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개의 스칼라 값, 두 벡터의 스칼라 값을 크기를 구하고 거기에 두 개의 사이각을 넣으면 된다. 사이각이죠.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죠. 만약에 벡터 A가 있는데 벡터 A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3차원에서 AX 어떤 좌표로 표시되는 값이 있다. 그리고 벡터 B는 마찬가지로 좌표로 표시된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내적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좌표로 표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그 값을 구해주면 되냐면 물론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코사인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좌표계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화살표, 벡터는 화살표로 이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하면 각각의 성분들을 해당되는 성분들의 곱을 구해주는 거예요. 혹시 틀리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중간에. 자, 이렇게 각각의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곱해줘서 더해주면 돼요. 왼쪽에는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 각각의 성분들을 더해지는데 얘네들이 계산을 하고 나서 다 합해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AX, BX, AY, BY가 좌표를 표시하는 거고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위에 화살표가 없죠, 그렇죠? 화살표가 없으니까 이 값들을 여러분들이 다 더해주고 나서 각각의 세 개 나온 결과들을 또 더해져서 나온 값이 또 스칼라가 되는 거죠. 특수한 예들이 있는데 특수한 예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직각인 경우 90도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90도인 경우에 특수한 예를 살펴보는 겁니다. 특수한 예. 자, 그러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좌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자, 좌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벡터 A 그리고 벡터 B를 두 개 이렇게 해주고요. 곱해주고 여기에 코사인 값이 들어가는데 코사인 이제 90도가 들어간 거죠. 자, 코사인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의 값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값이 0이 돼요. 어떤 경우에 벡터 A와 벡터 B가 수직인 경우에 특수한 예죠. 특수한 예. 특수한 예를 살펴보는 거는 내적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벡터 값이 서로 직교를 하게 되면 그 내적 값은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해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즉 A와 A, B 요 내적과 B하고 A의 내적 값이 서로 같습니다. 어차피 방향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보시다시피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리고 또 성질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와 그리고 B 플러스 C가 있을 때 이것은 각각의 마치 곱해지는 것처럼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A 플러스 C라는 벡터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B 플러스 C라는 벡터를 계산하고 그리고 A라는 것과 연산을 시키느냐 아니면 먼저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주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합을 해주느냐, 요것도 값이 같다. 이것들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성질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 벡터 A가 있는데 벡터 A와 자신의 내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막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벡터 A의 절대값 그리고 벡터 A의 절대값에 자신과 자신의 값은 항상 코사인 값이 0이죠. 코사인 값이 0이 되니까 코사인의 0 값은 1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특수한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 아까 두 벡터가 수직인 경우에 0이라고 그랬어요. 두 벡터가 수직인 경우에, 직교를 할 경우에 두 벡터의 내적 값은 0이다 라는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는 x, y, z 직각좌표계, 우리가 많이 쓰는 직각좌표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단위 벡터가 있을 텐데, 단위 벡터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단위 벡터 ax가 있을 거고 ay가 있을 거고 z쪽으로 가는 az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잖아요. 직각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들이 다 서로 수직이야. 그리고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크기가 1입니다. 자, 그럼 서로 단위 벡터들끼리 다 연산을 하게 되면 그 단위 벡터들의 연산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AX라는 단위 벡터와 AY라는 단위 벡터가 계산하게 되면 무조건 90이기 때문에 얘 값은 다 0이 되는 거죠. 혹은 또 AY와 AZ 혹은 AZ와 AX 다 연산을 하면 값이 0이 되더라. 왜냐하면 서로 수직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신의 서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내적이라는 것은 단위 벡터로 생각해 보면 AX라는 것과 AX라는 것을 서로 내적해 준다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1이죠. 절대값이 1이니까 뭐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두 개가 이루는 값은 코사인 세타 0도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AY와 AY를 해도 보나마나 1이 될 거고, 혹은 또 AZ와 AZ를 해도 보나마나 1이 될 거다. 이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성질인 거고, 자, 기본적인 성질.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뭐 어디나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는 설명인 거고, 근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적에 대한 핵심이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아. 그렇지만 이런 내적을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갈 때 언제 내적을 써야 되느냐, 언제 내적, 왜 내적이라는 거를 왜 써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벡터가 있고 어떤 벡터가 있는데, 자, 이걸 벡터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벡터 B라고 합시다. 벡터는 문제가 방향이 다르게 되면 두 개의 연산이 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평행사변형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B의 평행한 직선을 선분을 긋고 같은 크기, 그리고 또 A의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해서 여기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가 벡터 A와 벡터 B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합은 이렇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무엇을 알고 싶을 때가 있냐면, 방향은 내가 고정을 시키고 싶어요.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B 방향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B 방향으로 일어나는 일, B를 고정시켜 놓고, 그런데 A라는 것이 그 B 방향으로서의 어떤 투사되는 이미지, 투영되는 거, 투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사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쪽 방향의 무엇인가 값을 알고 싶은데, 어떤 값을 알고 싶냐면 벡터들의 크기를
곱한 값을 알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 벡터 곱이니까. 어쨌든 크기의 곱을 알고 싶은데 그 크기의 곱이라는 건 내가 정한 어떤 한 방향으로서의 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벡터 A가 있을 때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니까 그거 말고 요쪽으로 요쪽으로의 성분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요쪽으로 성분. 요쪽으로의 성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벡터 A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쪽 방향의 성분과 이쪽 방향 제가 그린 이 B 이 두 성분의 크기의 곱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는 곱하기인데 하나의 벡터를 다른 한 벡터로 투영을 시켜가지고 전사를 시켜가지고 그 값에 맞춰가지고 그 방향을 맞춰서 두 개의 크기를 곱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쓰냐면 이 내적이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하나 내적이 쓰여지는 경우는 요 식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스칼라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그냥 숫자만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벡터가 따라붙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두 벡터의 두 개의 사이각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벡터가 있을 때 사이각을 알고 싶을 때 두 벡터의 사이각이죠. 벡터들 사이에 두 벡터 A와 벡터 B가 있는데 두 개의 어떤 그 벡터 사이의 각을 알고 싶을 때 혹은 각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사용하기도 해요. 특히 그 각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90도다, 0도다 라는 특수각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스칼라 값을 특수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아주 0. A와 B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0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개가 일치할 경우에는 두 크기가 무조건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의 절대값과 크기의 제곱과 같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내적이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